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겨레 경제사회연구원의 조현경 더 나은 사회연구센터장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고요. 온라인과 줌을 통해서 인사드리게 되어서 좀 아쉽지만 또 다른 좋은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한테 주어진 제목이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업의 사회 및 환경가치 경영 전략입니다. 사실 앞에서 대단히 시민사회와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는 이야기가 많았고, 하지만 제목은 경제, 녹색경제 이렇게 돼 있어서 의문을 제기하시기도 하셨었는데요. 아마도 이 우리 사회가 경제적인 가치가 사회적인 가치를 압도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이 경제의 주체인 기업이 세상을 바꾸는 너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 이런 이름을 우리가 붙여서 우리 세상을 바꾸는 핵심적인 주체로서 기업이 어떻게 변화해야 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라고 이 주제를 저한테 이제 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서 크게 두 가지로 좀 접근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는 기존의 주류 기업들, 그러니까 민간의 어떤 영리시장에 있는 자본주의 기업들이 어떻게 변화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하나와, 그리고 이제 소위 소셜 섹터라고 얘기를 하고 오늘 앞서서 발표하신 우리 두 분의 발표자 분들도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오셨습니다. 저 역시 사회적 경제 영역의 활동과 연구와 그리고 언론 활동들을 계속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소셜 섹터, 어떤 공익 가치를 지닌 민간의 경제 주체들이 어떻게 우리 사회를 변화시켜 나갈 것인가, 이 두 가지 섹터를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런 기업이라는 주체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도 맞는 말이겠지만 지금 세상을 변화시키는 핵심 주체는 저는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누구냐면 바로 MZ세대입니다. MZ세대는 앞으로 5년 뒤, 10년 뒤에 기업의 이제 핵심 그 임직원이 될 텐데요. 그 기업의 핵심 임직원이 되는 그 MZ세대가 어떻게 기업을 바꾸고 있느냐.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이 넷제로 선언을 했거든요. 예, 다 뉴트럴라이즈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기업이 스스로 만들어낸 경영 전략이 아닙니다. 이 MZ로 구성되어 있는 비인가 노동조합이 자신들이 퇴사를 걸고 회사가 책임 있는 탄소 저감 전략을 발표해라라고 해서 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MZ세대가 기존의 노동운동과 완전히 다른 어떤 색다른 방식으로 기업을 바꾸는 어떤 주체가 된 거죠. 그래서 MZ세대의 감성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들여다보고 기업이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지, 바깥에서 오는 요구도 있지만 그 안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 기업은 뭐 착한 기업이 되자 얘기를 하지만 우리 사회적 경제 빼놓고는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미래의 금융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기업은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뭐 당연히 지금 이 시기에 사회적 가치나 어떤 환경적인 가치가 기업의 매출을 올리거나 비용을 줄이거나 위험을 감소시키는 그런 역할을 한다. 이 얘기를 해줄 때 변화하는 것이죠. 근데 그 얘기를 누가 하고 있냐면 자본주의의 천병인 투자회사들, 금융회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회사가 어떤 물결을 만들고 있냐면 아까부터 계속 언급됐던 ESG 경영이라는 거를 우리 사회에 계속 추동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ESG 경영이라는 것이 거의 뭐 지금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거든요. 한쪽에서는 좀 불안한 느낌으로 쳐다보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의 논리가 끌고 가는 이 변화거든요. 그런데 이 방향은 조금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이 모멘텀이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했던 이 변화의 줄기가 지금 어느 순간에서 좀 다가오고 있다. 저는 그런 느낌을 사실은 받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주목할 것인가를 이제 들여다봐야 되는데 여러분들 너무 많이 잘 알고 계시는 모건 스탠리 이런 곳들은요. 한전 얘기를 여기서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한전이 작년에 그 전기 수입으로 가정용 전기 수입이 사실은 산업용보다 돈이 되거든요. 한전에 있어서는.
근데 그 네덜란드의 연기금을 운영하는 APG에서 한전에 투자한 것들을 전량 매도했습니다. 왜 했냐? 석탄 발전 투자한 이유를 밝혀라 라고 하면서 석탄 발전에 투자를 하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제재를 가하는 그런 조치를 한 거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블랙록이라는 곳에서도 한전에 서한을 보냈습니다. 어떤 서한이냐면 해외에 석탄 발전에 투자한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면 전량 매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ESG 추종 펀드라고 하는 것이 지금 사실 올해만 해도 5경원을 넘어간다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5경원이면은 정말 천문학적인 수치입니다. 근데 이거는 어떤 게 포함되지 않은 거냐면 중국과 일본의 변화를 포함하지 않은 겁니다. 지금 중국과 일본도 움직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전 세계가 이제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과 일본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아마 15경원이 이 ESG 추정펀드라는 말을 잘 보셔야 됩니다. ESG를 제대로 하는 펀드라고 얘기를 하기는 어렵고 추정펀드에 속하는 그곳에 그렇게 많은 대량의 투자가 흘러 들어올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의 전략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데요. 이 레베카 핸더슨이라고 하는 하버드대 그 MBA 교수가 이런 전략들을 제시를 했습니다. 주주 우선주의 대신 경제적 가치와 공동체의 사회적 가치를 조화시키는 공유 가치 창출을 기업 목표로 설정하자. 예, 사회적 경제가 하고 있는 건데 이거를 전면적으로 내세우는 곳이 사회적 경제이고, 그리고 주류 경제에서 최근에 SK 정도가 좀 이렇게 전면적으로 사회적 가치를 내세웠죠. 그러면서 ESG 물결을 타면서 사회적 가치라는 이름이 조금 사그라든다는 느낌도 있습니다. 근데 정말로 사회적 가치 안에는 ESG가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가치를 함께 창출해야 된다라는 그 목적에 대한 그 공유 가치에 대한 의미, 그리고 목적 지향 기업으로의 체질 변화. 사실 이제 목적 지향 기업으로 체질 변화는 아까 여러 가지 그 대내외의 요인들이 있겠지만 세대적인 분류라든가 투자적인 것도 있겠지만 우리 사회적 경제 영역, 소셜 섹터가 기업과 만나서 어떻게 그 기업을 변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스스로의 문제이기도 한데요. 이를테면 미국의 알코아라고 하는 알루미늄 회사가 있습니다. 그 알루미늄 회사가 하고 있는 일은 뭐 당연히 알루미늄을 채굴해서 그걸 알루미늄을 만들어서 공급하는 회사죠. 근데 그걸 이제 전환을 한 거예요. 뭐냐면 재활용으로 전면 전환을 한 겁니다. 그러면 재활용하려면은 가장 큰 일은 투자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뭐냐면 알루미늄을 모으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시장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그냥 노숙인이나 집시들한테 알루미늄을 걷어오라고 이제 시켰습니다. 근데 걷어오지 않는 거예요. 돈 주면 되는 일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걷어오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몰랐던 거죠. 이 노숙인과 집시 이분들의 어떤 멘탈 이슈라든가 공동체 생활 방식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이 그냥 시장적인 방식으로 접근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방법을 어떻게 바꿨냐면 LA와 샌프란시스코의 아주 유력한 협동조합들과 협동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소위 우리나라로 치면 자활기업들이죠. 이 노숙자를 보호하는 그런 협동조합들과 손을 잡고 지금 현재는 전 세계 지금 애플에서는 전면적으로 지금 이 알코아의 알루미늄, 재생 알루미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이 이 알코아랑 손잡지 않은 것이 대단히 아쉽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 어떤 기업이 방향을 틀 때 그 방향을 트는 방식으로서 소셜 섹터가 어떻게 결합을 해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ESG 당사자 조직으로서 체질 변화와 방향 전환에 있어서의 가이드,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무제 설계의 측면도 지금 현재 IFRS라고 국제 회계 기준을 이야기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ESG 위원회가 출범을 했거든요. 환경을 부채로 잡겠다고 했습니다.
환경, 탄소 배출, 지금까지는 환경에서 무언가를 최고라고 만들고 해서 모든 걸 외부 효과로 돌렸던 기업이 그 외부 효과로 나왔던 것들이 다 이제 부채다 하는 거죠. 그럼 부채가 많아지면 어떻게 되나요? 예, 신용이 떨어지겠죠. 신용 떨어지면 더 이상 사업을 제대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재무 재설계의 어떤 큰 방향이 지금 현재 변화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협력은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고, 이 시장과 정부 균형이라는 말은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면 한 페이지로 끝나버리네요. 네, 시장과 정부 균형은 사실 이 부분입니다. 시장은 공정하다라고 이제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보이지 않는 지금까지는 나쁜 손이었죠. 왜냐하면 어떤 특정한 이익 집단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규칙을 바꿀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규칙을 바꿀 수 있는 힘을 제재할 수 있는 건강한 정부와 시민사회가 함께 균형을 이룰 때 시장과 정부 균형이 같이 맞닿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규칙을 공정하게 만드는 일까지를 포함해서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이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